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안 좋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을 찾아드리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50대 사업가인데요. 이분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이 사업가로서는 맞지 않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처럼 사업운,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분의 장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알게 된 분 사주입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 행정학과를 나와 몇 개 대기업의 기획, 교육 부문에서 일하다 38세가량에 독립하여 사업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도심 리조트 사업이 부도나고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소송 당해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신분입니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업, 교육, 해산물 수입, 강물 수입, 플랜트, 부동산 개발 등을 하였지만 모두 손해만 받고 성과로 이어진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본인 돈으로 사업에 부도냈고 그 이후는 다른 회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 돈 받으며 손해 입히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상장사에 넘기고 본인은 현지법인 이사로 들어갔지만 그 사업은 3년여 만에 15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내고 부도났습니다. 제가 1년간 관찰한 바로는 머리는 좋은 편이고 기획 사업 발굴은 잘합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 능력 끈기가 부족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산만한 편이라 일 진행 중에 내버려두고 새로운 일 만들어 추진하다 포기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바로 손 놓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나 사람, 돈, 정부 지원금 받아 프로젝트 명목 만들어 해외 출장 가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고 출장 후에 하던 일은 포기하고 또 다른 해외 출장 명목을 찾습니다. 해외 출장을 위해 여러 현지어 공부 시작하지만 업무는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 은퇴한 부인이 있는데 본인은 신용카드도 없이 하루하루 부인에게 용돈 받아 살고 있습니다. 부인이 경제적 무능 등의 이유로 남편을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연말연초,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오는데 부인을 피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아들, 명문대 다니는 딸이 있고 자녀 관계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인생 말년에 좀 형편이 나아질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는데요. 이분이 현재 59세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60이고요. 자녀 두 분이 있어요. 자녀분은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자녀를 잘 뒀습니다. 38세의 사업 실패 후에 38세면 지금 이제 20년이 넘게 지난 거죠.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모두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매력을 느끼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업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셨으니까 이분은 사업을 할 만한 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재물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횡재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사업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니까 신축년, 정유월, 경오일, 병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이 좀 치중되어 있죠. 기운이 없고요.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은 없습니다.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3개가 있어요. 월지 포함해서 3개입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관살에 해당하는 병화가 화기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2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오행이 목기운이 없는데요. 목기운이라는 건 재성운을 나타냅니다. 수기운이 없는데요. 수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분이 일단은 오행이 상당히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오행이라는 건 각각 상징하는 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직장운, 배우자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간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목기운도 없고 수기운도 없고 나머지 3개만 있으니까 일단 사주의 기본적인 구성을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구성을 보니까 도화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2개가 도화살입니다. 그러면 도화라는 건 뭐예요? 나를 발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려는 성향, 이것을 도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발산하고 뽐내려는 그런 성향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꼭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월급쟁이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더 유명해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당연히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도화살을 말씀을 드릴 때 자꾸 연예인들의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연예인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도화의 기질은, 도화의 성향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금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 이 금기운이 여기에서 비경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월지 포함해서 3개니까 금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경겁제라는 것은 나의 자존심, 고집,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조직 생활이 잘 안 맞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튕겨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하니까.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뭐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체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조직을 먼저 앞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것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조직 생활에서는 동료 간의 경쟁을 해갖고 승진을 해야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그럼 나쁜 말로 윗사람들한테 좀 아부도 할 줄 알고, 조직 생활에서는 싫어도 좋은 척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한,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점이 좀 약하다는 거죠. 월급쟁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이라는 게 분위기는 다 다른 거니까, 뭐 군대 같은 분위기의 직장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직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 직장에서 나한테 별로 상관을 안 해요. 옆에서 뭐 참견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직장이다. 그러면 계속 다닐 수도 있죠.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고용이 아주 안정되어 있고 잘릴 염려 없다. 이런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도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월급쟁이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사업이나 전문직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화기운이 강해요. 화기운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화도 잘 내고 한번 화나면 무섭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슴에 정열이 불타요. 왜냐하면 화기운이라는 건 뜨거운 걸 나타내니까, 정열을 나타내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도화살도 있어요. 나를 뽐내고 드러내려는 그런 성향도 강하면서 자기 자존심, 고집도 세고, 그러면서 조직생활 같은 건 잘 안 맞고, 그러면서 막 가슴에 정열이 불타요. 성공하고 싶다는 정열이. 그럼 뭘 하겠어요? 사업을 하고 싶겠죠. 사업.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오행의 구성에서 지금 금기운이나 화기운이나 토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럼 없는 오행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인아웃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각각의 에너지예요. 그럼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기라고 하잖아요. 동양에서. 그 에너지는 흐르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항상 일간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잘 돼야 돼요. 들어가는 거, 인에 해당하는 것이 인성운이에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나가는 건 내 힘을 빼는 거죠.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사주가 어때요? 인성운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수기운에 해당이 되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없어요. 인성운이 뭐죠? 사고계. 교통사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 생각은 많이 해요. 막 이런저런 생각은 많아. 막 기획력도 뛰어나. 그런데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인성운이 강하면서 식신상간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은 많은데 머릿속에서는 잘 움직여요. 그런데 실행력은 떨어집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없죠? 또 목기운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목기운이라는 것은 부인, 여자, 돈을 나타내요. 그럼 남자의 사주에선 가장 중요한 요소죠. 남자 인생에서 돈하고 여자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자 인생의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하고 여자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 목기운이 하나도 없죠. 지장간에서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간에서도 목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목기운이 씨가 말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수기운은 하나 있어요. 여기 개수가 하나 있는데 목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여자운도 없다고 봐야 돼요. 내 사주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아주 씨가 말랐으니까 여자운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꼼짝 못하죠. 물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자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돈을 벌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 만한 사주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에는 돈이라는 게 재성운을 나타내니까 재성운이 잘 들어와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식신상간운이 더 중요합니다.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이 재성운을 낳는 재성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에서 재성운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벌었다는 결과물, 이게 재성운이에요. 그럼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죠. 그게 바로 식신상간운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이 구성이 좋아야 돼요. 구성이 좋다는 건 딱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일지에 식신상간운이 있고 월지에 재성운이 있다. 혹은 천간에 식신상간운이 있고 지지에 재성운이 있다. 딱 좋죠. 붙어 있으면. 근데 이분 사주는 어때요? 두 가지가 아예 없어요. 식신상간운도 없고 재성운도 없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떠냐?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못 버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사업을 안 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차근차근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돈 만들어가지고 그 돈 갖고 무슨 부동산을 사놓는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죠. 제가 지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그렇게 돈 벌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업해가지고 큰 돈 번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샀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거 이제 또 돈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집 두 채로 늘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되죠. 사업이라는 건 횡재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식신상간운도 없고 재성운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하든가 아니면 사람 한 명 정도 고용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좀 스케일 크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봐가지고 아 내가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주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딱 알았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어때요? 이분의 사주의 성격상 월급 한 푼 한 푼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꿈이 큰 거죠. 사업해가지고 나도 정주영처럼 한번 우뚝 서봐야겠다
이런 욕망이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시도는 하는데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때는 12월 달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 이제 술토하고 축토가 들어있는데 이 미토가 들어갈 때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붙어 있을 때에는 이 삼형살의 역할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토가 들어왔을 때 진짜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지는 지나간 1년 운을 보고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회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